정도로 하니까 이제 그 판사가 뭐라냐면 당신 좀 공부 좀 되고 오라고. 그것도 모르냐고 말이야. 전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집을 졌는데 당신은 그 이후에 이 땅 일부 지분을 사가지고 말이야. 그걸 건물 철거하는 게 말이 되냐 말이야. 이 5명이 승인한 걸 당신은 승인한 계약을 당신이 승계하는 거지. 공부 좀 되고 오라고 야단을 치더래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온 거죠. 찍처리도 못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소장 쓰고 막 해다가 재판하다 보니 재판 한번 참석을 딱 해보니까 말문이 맥히는 거지요. 이게 복잡한 거예요, 이게. 공유문의 관리 행위는 과반수를 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여기다가 5분의 4 지분이라고 해도 특히 100분의 99 너무 여기 5분의 3면 너무 그냥 우리가 그래도 덜 긴장감이 생기죠. 100분의 99 100분의 근데 여기 하나가 100분의 1 지분이 있어. 이 사람이 동의 없이 여기다 전세권 못 하는 거예요. 지상권도 하는 임대차 등기도 못,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도 못 해요. 우리가 과반수와 계약하면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죠? 못 해요. 그건 임대차만 그렇게 해서 사용하는 거죠. 등기를 못 해요. 여기 지분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다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과반수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을 법정이사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법정이사권을 인정하게 되면 이 100분의 1이나 5분의 1 지분에 대해서 그 처분 변경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처분 변경을 배우는 이유는 법정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건물 철거 중에 내가 그래서 준비 서면을 한 석 장을 거쳐서 내가 해줬거든요. 바빠 죽겠고 할 일이 많은데 와가지고 또 안 해주면은 또 사람이 더 달라붙어요. 응? 여러분은 아직까지는 이제 경매로나 공매 낙찰 받아가지고 아주 실패를 안 해봐서 그래. 여러분 해다가 낙찰 잘못 받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나를 찾아와가지고 얘기해달라면 내가 해줄 것 같죠? 응?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는 줄 알아요? 상당히 귀찮은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소장 하나 쓰고 준비서면 쓰고 그러는 게 쉬운 것 같죠? 그냥 대충 써보면 뭐예요? 대충 쓰려면 안 하지요. 그래서 이제 해줘가지고 했더니 이제 판사가 요번에 얼마 전에 재판이 두 번째 재판이 열렸는데 두 번째를 뭐냐면 내용을 다 읽어보고 그 시간 너무 작아가지고 다 못 읽어봤다고 하더래. 그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글씨를 더 키워서 주라 그랬어, 내가. 전자소송을 하면 그게 단점이에요. 전자소송 호장을 집어넣으면 글씨가 작죠. 사실 판사의 책상에 이렇게 모니터가 큰, 모니터 가지고 있는 판사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나나 같으니까 큰 투자를 많이, 이게 70만원짜리요? 모니터가.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관리 행위하고 처분 변경이 다르다. 그때 우리가 법정 사건도 이 처분 변경 행위다. 처분 변경 행위는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 요거를 그래서 우리가 관리 행위하고 처분하고 변경 행위는 이런 행위가 어떤 건지 알죠? 그래서 이 관리 행위 같은 경우는 관리 행위는 과반수로 정하지만 과반수 지분권자니까 과반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도 할 수 있고 보존 행위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처분과 변경 행위도 이거는 그러니까 관리 행위는 이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과반수 지분권자도 할 수 있고 소수 지분권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지분권자는 관리 행위를 못 하니까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는 거죠. 소수 지분권자는 상대방이 불법 행위로 하면 그 불법 행위로 이유해 가지고 사형수익을 배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가 2분의 1 있다. B가 2분의 1인데 B가 혼자 사형수익하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을 사형수익 배제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 임대차 계약을
이렇게 두 사람하고 계약을 했는데 말소기준걸 이후에 해가지고 여기 소멸됐어. 그럼 요걸 낙찰받은 사람은 2분의 1 지분권자와 계약한 사람은 민법 265조에 의해서 불법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인도명령 시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 관리 행위하고 처분 변경 행위가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보시고요. 자, 그럼 한 책을 돌아가가지고 다시 책을 갖고 한번 처분 행위하고 이 관리 행위하고 보존 행위에 대해서 한번 이제 내용을 용어 정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이나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기들이 직접 사용수익하려도 이 3분의 1 지분과 사용수익하면 을이나 병은 보존행위로서 관리행위는 못하니까 보존행위로서 사용수익 배제를 하고 이 보존행위에서 인도명령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맞아요. 3분의 1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을이 B의 동의 없이 그냥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인도명령 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관리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보존행위로서. 그래서 인도명령은 관리행위로도 할 수 있지만 보존행위도 할 수 있다. 보존행위를 하면 상당히 소수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하고 있거나 소수지분권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만 그게 인정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계약을 해도 이렇게 갑을병 전체와 계약을 하든가 아니면 최소한 갑하고 을 또는 갑하고 병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해야만이 관리 행위를 하는 거로 인해서 적법하게 사용수익이 가능하다는 거죠. 주택도. 그러나 이게 토지 같은 경우는 가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법에서 이 대항력을 논하는 거랑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 관리 행위를 하더라도 소유자 변경이 되면 그 새로운 대항할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소유자가 갑을병의 소유권을 3분의 3하고 계약했는데 을 3분의 1 지분이 변경이 됐어요. 그럼 아직도 남아있는 게 과반수 이상이죠. 이럴 때는 사용수익을 배제시키지 못해요. 그런데 이 갑을병 세 사람하고 계약했는데 을과 병 지분을 내가 샀어. 그러면 배제시킬 수 있죠. 내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공유지분이란 공유물에 대한 각 공유자의 권리를, 즉 공유물에 대한 소유 비율을 말한다. 다만 공유 비율이 등기하지 않을 때는 균등한 거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공유자는 그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자기 지분은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유물 전체를 전부를 자기 지분 비율대로 사용 수익할 수 있지만 처분하는 것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이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지장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하든가 임대차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일부 지분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를 허용하게 된다면 지상권이 등이 중복하여 성립되어 그러면 어때요?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설정하고 여기도 그럼 중복해서 하나의 물건에 이제 그 두 개의 지상권이 설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이러한 논리가 어디서 나오냐?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유예요. 예를 들어 갑이 5분의 4, 을이 이제 5분의 1인데 이 건물은 갑이 다 가지고 있어요. 전체 소유. 이럴 때에 이 갑 5분의 4 지분이 이제 근저당에 의해서 요거만 누가 병이 낙찰받았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건물을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요 지분에도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된다면 이런 걸 중복해서 지상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중복해 성립하게 되는 이 하나의 물건에 두 개 이상의 지상권이 설정하는 꼴이 돼가지고 일물일권주의에 반하게 된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부 지분에만 했을 때 이게 설마 한 100분의 99라고도 이거는 100분의 1 지분권자가 건물 철거 소송을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정 이상권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왜 법정 이상권을 인정하게 되면 100분의 99에도 설정하고 100분의 1도 설정하고 이렇게 되죠. 중복 허용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도 안 되고
지상권 등기도 안 되고 임대차 등기도 안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대항력이 있죠. 그럴 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해야만이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공유물의 사용수익과 부당이득. 각 공유자는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일부 공유자가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보면은 이러한 공유물의 사용수익은 사유수익은 관리 행위에 해당되는데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는 과반수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할 수 있다. 또는 자기 지분이 과반수가 못 되면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과반수 이상이 돼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하고 있는데 소수지분권자는 사용수익하지 못하게 되니까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사용수익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소수지분권자는 어떻게 했어요?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당이득을 갖다가 그 과반수 이상의 권자가 부당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일부 공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는 다른 공유자에 대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용수익 범위가 예를 들어서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이다. 그러면 A가 사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는 A가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어서 B는 동의도 안 했는데 이렇다고 하면 이 B는 이 A가 사용하는 걸 사용수익 배제시킬 수도 있고 임차인이 사용하는 걸 사용수익을 배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용수익을 배제하지 않고 부당이득만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 부당이득만. 건물이 법정 사건이 성립도 안 되죠. 무조건 건물을 철거하냐? 뭐 건물까지 철거할 게 뭐 있냐? 나는 그냥 부당이득만 청구하겠다 생각하고 부당이득만 들어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해주지 않을 때는 바로 판결 받아가지고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경매 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법정 사건이 성립이 안 된다 해서 무조건 건물을 철거 쪽으로 가지 않는다. 그 토지 사용료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판결을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소수지분권자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또는 이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수익을 하고 또 소수지분권 사용하는 것 같다가 사용수익 배제시키고 이런 쪽으로만 가지는 않아요. 소수지분권 사용수익 그래 너 사용하라. 대신에 돈은 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좀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처분 변경이 이 처분 변경 행위와 공유물이 처분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지분이 아니라 다른 사람 지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공유자는 각자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자체의 처분이나 변경은 다른 공유자의 전원이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지분을 팔거나 건재당을 설정하거나 이런 행위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그 지분에 대해서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따지면 자기 지분에 대해서 설정 과반수 지분권자라고 해도 자기 지분이 과반수라고 해도 자기 지분에 대해서 별도로 지상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죠. 지상권을. 이게 얘기가 5분의 4 지분이라고 이 사람이 다른 지분권자가 5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5분의 1 동의가 없이는 여기다가 이 건물에 대한 이 토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를 한다든가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이런 걸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하려면 반드시 이 사람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분이 일부가 지분 나왔을 때 이걸 사가지고 여기다가 건물 철거 소송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다. 근데 재판을 하다 보면 이 관리 행위에 대해서 판사들이 그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러냐면 판사가 이제 이런 걸 담당하는 판사가 이제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사법고 10회서 해가지고 이제 그 실무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이제 연수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이 배정받아가지고 하는 재판을 하다 보니까 경험이 뭐 5년 미만이다 보니까 이런 행위는 과반수 이상의 민법 265조는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과반수 이상 계약하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전세권이라든가 지상권이나 이런 것들은 100% 동의가 있어야만이 된다. 이 관리 행위는 뭐냐? 그 공유물의 관리는 공유자 이제 그 지분 과반수로 결정되지만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 단독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보면 요 민법 265조에서 이 공동 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이 사용 수익은 과반수로 한다. 이 과반수는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지분 비율의 수다. 관리 행위란 공유물이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이용이나 개량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과반수의 동의로 결정되지만 1인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면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이는 이렇게 관리 행위 규정은 이미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공유자 간의 다른 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다. 즉 관리 행위는 4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별도로 약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선하는 거예요. 약정이. 이 관리 행위는 민법 265의 관리 행위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에 의해서 얼마든지 더 이제 강화시킬 수도 있고 100% 동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게 우선하다는 거예요. 이 보존행위는 뭐냐면 공유물이 보존행위는 공유물이 멸실, 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위다. 사실적 행위는 물론이고 범죄 행위도 포함된다.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할 수 있으므로 보존행위로 제기되는 방해 배제 청구라든가 공유물 분할 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보존행위로서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도 보존행위로서 하는 거다. 공유물 분할 소송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분의 1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100분의 9이다. 그럼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할 수 있어요. 100분의 1 지분 갖고. 그거는 과반수로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보존행위로 했기 때문에 소수지분권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가 여기서 나온다. 자, 관리행위에서 관리행위에서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것 이외에 간접 사용수익하는 것 중에서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이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을 갱신하거나 또는 이제 불법 사용수익하는 것 갖다가 사용수익을 배제시키는 경매로 나가면